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 추운데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저녁 추위가 정말 퇴근하는데 매섭더라고요. 낮에는 뭐 아무래도 해가 좀 있으니까 좀 나왔는데 저녁에는 아주 찬바람이 아주 뭐 살갗을 내는 듯한 아주 굉장한 추위였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정도 가면은 주 후반부터 좀 풀린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보온에 좀 신경 쓰시고 건강에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맹추위입니다. 그런데 겨울은 좀 추워야죠. 추워야 서민들 장사하시는 분들 옷도 팔고 뭣도 팔고 그러는데 겨울이 여름 같고 봄 같고 봄이 겨울 같고 이러면 안 되죠. 네, 겨울은 좀 추워야 관련된 또 물품을 준비하고 파는 상인들에게도 유리한 면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위하면은 요즘 이제 저쪽 오데오 근처에 시카고 뭐 일리노 이런 데에서 그냥 전기차들이 다 얼어버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가 오히려 이 이미지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또 박살이 나는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유튜버는 그렇지 않다, 내연기관이 추위에 더 약한 면도 있다. 그런데 전기차가 이제 두드러지는 거죠. 이제 새로운 것들이 왔는데 전기차가 기동을 못하고 충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충전소도 많지 않고 여러 불편함들이 확 드러나는 모습이었는데, 또 노르웨이 사례를 봐서는 또 어떻게 또 변화가 되고, 이렇게 자꾸 고난이 있어야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되고 이것을 이겨내는데 기술의 진보가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는데, 전기차는 이제 대세이지만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나라 2차전지 올라가다가 다 이제 이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제가 아침에 제 후배한테 그랬죠. 저거 틀림없이 윗꼬리 탄다. 윗꼬리 뭐 100%다 이렇게는 진짜 윗꼬리 달고 다 내려오더라고요. 전기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쉬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도 이 밑에 지지선이 이제 무너진 상황인데, 이 무너진 상황에서 뭔가를 브레이크를 걸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계적인 관심사는 전부 이제 IT나 반도체나 이쪽으로 HBM 쪽으로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쪽으로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갈 돈이 없을 것이다. 전기차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AI 쪽으로 쏠려가는 모습,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현재의 1월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시장이죠.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두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 카페에 좀 들어오셔서 의견을 좀, 자기 종목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시면 제가 또 친절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특별한 종목보다는 미국 이제 정치 테마주로, 정치의 계절로 가서 정치 테마주로 갔는데 뒤에 좀 다뤄드릴게요. FOMC로 이제 30일 날 관심이 쏠리고 있다. PC 물가지수가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뭐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은 이제 31일 FOMC에 파웰의 입으로 쏠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향후 투자 전략 및 향후 추천 종목은 또 우리가 뭘 봐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그런 아침, 24일 아침, 추운 아침. 그래도 우리는 달려야 되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우는 마이너스 0.26, 나스닥은 0.33, S&P 500은 0.19, 이렇게 나스닥과 S&P 500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우는 살짝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헤일리와 트럼프의 싸움인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압도적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벌써 8%까지 벌어졌다. 헤일리와 바이든이죠. 바이든과 트럼프가 8%까지 벌어졌다. 참, 한번 대통령 한 사람이 연임이 아니라 또 나오는 이 제도 자체의 모순점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트럼프가 하는 그게 심리적으로 이제 불편하죠. 네, 트럼프가 불편한데, 이렇게 이 사람의 또 생각을 어떻게 맞출지, 북한에 대한 것들, 중국에 대한 것들,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다만 먼저 한번 경험을 해봤다는 것 때문에 저 새끼는 저래, 저놈은 저래 뭐 이렇게 욕을 하지만은 또 적응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전략을 보면 딱 두, 금리나 저금리를 굉장히 선호하죠. 두 번째는 친기업적이다. 이 친기업이 우리나라 친기업이 아니라 자국의 친기업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저금리, 친기업. 이렇다면 주가는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를 눌러앉힐 방법은 트럼프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스캔들에 관한 뭐인데, 이미 이제 대선 주자로 나와버리면 주저앉힐 수는 없는 거죠. 일단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승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아는데 미국에서도 트럼프 정치 테마주가 완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WAC라는 기업인데 디지털 월드 애쿼지션의 줄임말인데 이 회사의 주가는 전날 무려 86% 이상 폭등을 했죠. DWAC는 지난 2021년 10월 보수성의 소셜미디어의 트루스 소셜, 이게 트럼프가 운영하는 이 미디어죠. 네, 이것과 합병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와우. 이 회사 DWAC라는 회사가 1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 10몇 달러에서 52달러까지 벌써 치고 올라가는 모습, 무섭습니다. 두 번째 기름은 RUM이라는 회사인데 나도 무한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이라는 회사인데 주가도 36% 이상 급등을 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중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럼블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 가능성이 커지며 더욱 많은 동영상 공유로 이어질 것을 기대되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아주 극보수적인 트럼프 지지적인 그러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럼블. 이런 회사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시장이 벌써 반응을 해서 치고 올라오는 거죠. 네, 럼블이라는 회사도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가 있으면 한동훈 주니 뭐 누구 주니 이재명 주니 이런 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정치인주들은 거의 하지 않는데 제가 잘못될 수도 있죠. 실력 있으면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잘 한번 찍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2년물 국채 입찰 금리가 4.365%로 수요는 양호했다. 금리 한번 봅시다. 미 2년짜리는 4.380으로 끝이 났습니다. 0.04니까 1bp도 안 올랐죠. 10년짜리는 4.144, 4.7bp 상승을 하며 끝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국채 10년짜리 한번 여러분 봅시다. 한국 국채 10년짜리는 3.371, 어제 거의 변동이 없었네요. 쭉 하락하다가 살짝 오른 후에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3.5까지 좀 내려와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이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한국도 부동산 피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가 복잡하죠. 네, 금리가 좀 내려와서 서민들의 삶도 그렇고 이자 부담도 그렇고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의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한다. 대규모 완화 정책을 지속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39,000달러를 붕괴하면서 패닉 세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막상 그렇게 원하는 ETF를 만들어 줬는데도 39,317 11달러를 지나가는데 원인은 뭐 옵션이 뭐 어떻다 할 수 없다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기대감이 올랐다가 막상 하니까 빠져나가는 모습인데 비트코인 시장 저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4만 달러가 깨지면 사야죠. 사서 45,000달러까지 박스권 왕복 트레이딩을 하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MS 빙하고 엣지 등 서비스 EU 빅테크 규제법 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굉장히 유리한 모습이죠. MS 빙이 전체 그 구글 검색 엔진의 3%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점유율에서 10%만 뺏어와도 뭐 1,000억 달러 이상의 몇 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챗 GPT를 탑재를 하면서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구글의 그 마켓시어에서 10%는 뺏어올 수 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주가를 상승시키는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가 프로레슬링 10년 중계권을 6조 7천억을 투입을 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도 쿠팡도 축구 중계에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뭔가 오랫동안에 자기 컨텐츠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거, 쿠팡도 SNL 같은 거 만드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듭니다. 약간 2류급인데도 아주 저도 재밌게 짤로만 나오는 것도 잘 보는데 이렇게 넷플릭스도 프로레슬링 10년 중계권, 우리 메시가 미국의 마이애미인가요? 뭐 그 축구단으로 간 이유도 그 중계권, 어디 중계권인데 회사인지는 잘 모르고 넷플릭스였던 것 같은데 이 중계권에 대한 수익을 배분하는 어마어마한 수익 구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사커가 유명하진 않지만 메시가 오면서 여러 가지 히스패닉이란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런 것을 넷플릭스에서 오래 머물게 하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 메시도 좋고 자기 자존심을 채울 수도 있고 중동에 가지 않으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전략. 이렇게 해서 결국 컨텐츠에 오래 머물게 하는 전략을 넷플릭스, 구글, 쿠팡 이런 애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마트도 군번가를 할 것 같은데 투르키 의회가 스웨덴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은 것 같아요. 나토가 155mm 포탄 22만 발 구매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한다. 이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는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인명피해. 정말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가족들과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정말로 내쫓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달러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 0.27% 상승. 달러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WTI는 0.35% 하락을 했습니다. 74.5달러. 테슬라는 0.06% 상승 끝났고 AMD는 0.07%, 엔비디아 0.03%, 우리 매그니피션트 7 또 IT들이 크게 빠지지는 않고 살짝 올랐는데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애플 0.5% 상승. 일라이닐리는 마이너스 0.57. 제약바이오는 좀 쉬어갈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어제 살짝 오르긴 했지만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는 마이너스 1.97, TSMC는 1.2. TSMC 관련주들은 오늘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04.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곧 있으면 이제 첫 번째 오늘 관심은 이제 PC 물가지수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러한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한 지수는 아니었죠. 최근엔 중요한 지수가 있는데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YY로 2.6 지난달에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런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달은 3.2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미국 개인 소비가 전월 대비는 마이너스 1점 지난달이 그랬다는 거죠. 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인플레이션, 인하폭은 GDP 성장률이 결정할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인플레이션이 결정을 하고 인하폭 전망은 GDP가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GDP 성장률이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PC 물가된 전월비 0.2%, 전년 대비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 근원은 전월 대비로 0.2, 전년 대비로 3.0% 상승할 것. 이 정도를 보고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시장에 유리할 상황은 아니다. 예상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고용의 속살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 고용 지표하고 미국 주가가 현재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연관관계가 확실히 있다. 이 고용이 정확히 잘 버텨주고 겉으로는 고용이 무너지기를 바라지만 이 고용이 무너지면 미국 주가도 저는 같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 고용이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겉은 고용이 무너지기를 바라지만 속은 이 미국의 고용의 단단함을 통해서 미국 주가가 상승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지수를 보면 금리가 매우 높은 환경 속에서도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 그 원인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을 파악을 해야 현재 주가가 왜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기 쉽다는 거죠. 더 높은 기준금리와 채권금리 속에서도 소비 Q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이는 물가가 잡힘에 따라 개선되는 실질 구매력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명목 임금은 기존의 관성을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서 실질 임금은 상승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22년 전월 대비 실질 임금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1%였던 것과 다르게 23년에는 플러스 0.1%를 기록하면서 실질 임금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튼튼하게 하고 있다. 이게 미국의 주가 상승의 동력과 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숫자적인 것도 유리하지만 실질적인 미국
미국 국민들의 질적인 모습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최근 미국 냉동식품 소비 Q 증가가 제동이 걸리고 있다. 냉동식품을 많이 소비한다는 것은 가난한 서민들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많이 소비를 그런 쪽으로 좀 저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제동이 걸렸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미국 서민들의 삶이 그렇게 지금 현재는 나쁜 상황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점차 구매력이 개선되고 있음을 체감하면서 외식 소비를 꾸준히 늘려가고 마트 장보기를 늘리지 않고 있다. 미국 경제가 꾸준히 나빴다면, 정확히는 실질 임금이 계속 부진한 상승률을 보였다면 냉동식품, 라면 등의 성장세가 큰 무리 없이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물가와 높은 금리가 부담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22년보다 23년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또한 소비 전반에 있어 꾸준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12월 임금 상승률이 23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폭을 기록을 하고 있다. 12월 고용 공급이 부진했던 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양호한 수요 개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잘 잡히고 있다는 점, 경직적인 임금 상승률 추이 등을 고려한다면 실질 임금이 후행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사이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임금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서 실질 소득이 늘어나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싼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소비를 하면서 미국 경제의 선순환을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서민들의 소매 판매, 식료품 및 주류는 하락을 하고 있고, 식당 및 술집의 소비는 늘어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확실히 미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다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Near Leverage Hourly Earnings는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어닝이 증가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제의 핵심은 2차전지의 기술적 반등이 올라가다 망가뜨려졌다는 거죠. 어지러운 변동성이 시장을 지배 중이다. 오전에 상승의 2차전지들이 입꼬리려고 심하게 나오면서 쉬어가는 놈과 달려가는 놈이 확연히 구별이 되고 있다. 오늘 장은 어제와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한다. 나도 이제 뭐가 올라갈지 전망하기 힘들다. 하지만 CXL, 칩넷, IBM, 또 언센서 AI, 어제 우리 조금 다 설명을 했죠. 언센서 AI 관련주들이 또 시장을 리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직 IT와 반도체와 AI가 꺾일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상승 종목, 기타 잡주들이 상승이 예상되지만 역시 우리는 이러한 백본을 아직 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상황이다.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마이너스 흑자 전환인데 1,000억이냐 2,000억이냐 3,000억이냐 이 사이에 있을 것 같다. SK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이 나름대로 2,000억 수준만 보여만 줘도 반도체 AI 관련주들 한 번 더 뛸 것 같고, 샘 알트만이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모습에 따라서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가진 종목만 골라 오르기를 또 간절히 기도해 봐야 되죠. 네. 저는 CXL, 칩넷, HBM, 언센서 AI 이 정도 외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종목은 없다.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정리해 놓은 게 이게 칩넷이라는 그러한 칩넷 관련된, 칩넷이라는 것은 반도체 하나에 메모리, 비메모리, MPU 이런 것들을 하나로 넣어서 이렇게 패키징해서 시간과 공간을 다 전략하는 새로운 패키징 기술이 칩넷이라는 거죠. 이 칩넷 관련주가 3S 이미 3S, 3S 많이 올랐죠. 넷패스는 좀 오르는 게 더디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25,000원대에서 계속 막혀 있는데 3만원, 퀄리타스 반도체, 인텍 플러스, 에이징랜드, 피델릭스. 전 피델릭스라는 것을 종목을 사실 거의 건들지는 않았는데, 피델릭스, 모바일 D램, NOR, 플래시 메모리, MCP 등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판매를 영위한 기업이다.
주요 매출은 반도체 제품 판매에서 발생한다. D램과 플래시 메모리를 모두 겸비한 업체이며 모바일 DDR 및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제품들이 새로 창출되고 있어 수주 확대가 기대 중이다. 칭렉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의 자회사로 수혜가 예상되어 관련주에 편입이 됐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중에서 뭐 여전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3S는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인텍 플러스 이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것과 여러분 것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리고 예상하기가 어렵고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너무 다양한 CXL, HBM, 칩넷, 언센스 AI 뭐 다양하게 이제 분화가 되면서 MR, XR 뭐 분화가 되면서 뭐가 갈지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 항상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위로 달리는 놈, 그 1등을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오시면 됩니다. 요즘 많이 들어오시던데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또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 카페입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장이 굉장한 차별화와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이 수급 쏠림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운 없이 걸리면 5% 이상 하락하고 또 운 이씨 걸리면 하루에 10%씩 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를 항상 딱 정하고 오면은 무조건 눈 감고 팔아줘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장을 떠날 때는 never, 절대 아닙니다. 셀인 메이 오래 올 때까지는 우리는 버텨야 된다. 이게 우리의 가장 지금 큰 기둥이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